제가 최근에 그 이승만 띄우기 무리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전한길 씨가 보지 않은 인간들은 입 다물라. 그러면서 광역 어그로를 시전했다는 거를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역사 공부로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영화를 보고 인상 깊게 봤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뭐 권유할 수 있죠.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도 자유주의를 또 저 나름의 되게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본인이 주변에 권유한다는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런 소위 일타 강사라면서 이름 알린 사람이 이게 역사 공부로도 괜찮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마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 이게 역사적 사실을 다뤘구나. 역사 공부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접근해도 모자랄 마당에 역사 공부로 괜찮다고 얘기한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각 당이나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선 득표 유불리 계산 때문에 더 민감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민주당 혹은 민주개혁 진영 지지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 득표 계산 때문에 지금 더 민감하다는 식으로 저렇게 도발을 하고요. 그냥 쿨하게 보고 나서 평가는 각자 몫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짓을 떠올려보면 이게 저렇게 무슨 막 쿨하게 보고 나서 키보드 몇 개 두들길 수 있는 사안입니까? 여기에 실제로 피해를 당했던 유가족분들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나는 여야 모르겠고 양쪽 다 저렇게 막 극성 맞은 거 난 싫고 그냥 난 쿨하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면 아니 본인이 심지어 그 역사 문제를 가르치고 그걸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쿨한 척을 한다고요? 영화를 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특정 편향된 자칭 역사 전문가, 특정 편향된 농객, 저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독자나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현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승만 영화 리뷰? 그걸 봐야 되냐? 역겹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25가지였나요? 영상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주 4.3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문제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들이 하는 문제의 그 중요한 본질 중 하나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틀렸다. 그리고 혹은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규정되는 사안들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그 시대를 겪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기 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흐릿해지고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빈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런 틀렸다고 생각한 거를 다름으로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왜곡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일부 사안들을 탁 비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교육,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는 진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그런 식으로 진실을 알리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사안들을 저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면 그냥 1000년, 만년이 지나도 계속 뒤집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역사학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끝났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저들이 하는 짓은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북한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요. 이게 비난입니까? 이거는 비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헌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법치주의 얘기하고 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치주의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틈만 나면 법 타령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이 하는 얘기와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씨가 탄핵됐는데 그걸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에 불의라고 명시된 이승만 정권을 추종한다든지 이건 말 그대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아까 뭐 제주 4.3 사건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진짜 끔찍합니다. 이승만 일당들이 보급물자 이걸 착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었어요. 여기에 나온 걸 보시면 아사자, 그러니까 굶어 죽은 분들, 그 병사자, 병 걸려 돌아가신 분들, 동사자, 얼어서 그 돌아가신 분들 5만에서 9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뿐만 아니라 손과 발까지 절단난 20만 명이 넘는 동사자들을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제주 4.3 국민방위군뿐만 아니라 뭐 한강 인도급 폭파라든지 각종 양민 학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을 무슨 자유의 수호신인 것처럼 찬양을 한다든지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그 새로 역사를 쓴 그런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송한다든지 이건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승만의 죄상을 더 드러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류석춘 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 이승만한테 큰 빚을 졌다. 참고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위안부는 매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위 그 뉴라이트계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언플도 하고 무슨 막 학자적 양심이란 식으로 또 이런 걸 막 말도 안 되게 포장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이승만을 영웅시한다는 결론은 있는데 그 가는 과정이 문제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황당한 부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시 이승만 씨에 맞서서 민주당에 조병옥 후보가 있었는데 선거 직전에 사망을 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뭘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승만 씨는 그래서 단독 후보가 됐던 거고 선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됐다. 근데 뭐하러 부정선거를 하냐 이렇게 쉴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하고는 무관했다. 이런 식으로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씨를 떼놓는 그런 시도를 저 영화 안에 담은 것도 있는 거고요. 부정선거 책임 이거를 자유당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씨한테 돌립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자유당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승만과 이기붕을 저렇게 분리시키고 3.15와 이승만을 분리시켜서 이기붕과 3.15 부정선거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너무 과하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욕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기붕하고 이승만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이런 시도를 하나 하는 게 있고 4.19와 이승만 이들의 관계를 또 친화적으로 만드는 발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중고에서 교육을 통해 교육을 그 제대로 시행했던 덕분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왜 선거가 중요한지 이걸 배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4.19가 일어났다. 이거 이승만 노력 덕분이다. 이승만이 교육 저렇게 시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애초에 애국 계몽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그 교육에 관심 있던 분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특히 민주공화정에 열망을 가지고 있던 건 동학혁명 직후에 독립협회 활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3.1 운동 때도 거국적으로 표출됐었는데 택도 없이 저렇게 그 모든 공을 이승만 씨한테 돌리려는 겁니다. 근데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역사에 뭐 배울 점이 있다 그러고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특히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을 꾸준히 공격해오죠. 저들은 뉴라이트 세력들은 김구 선생님을 폄훼하기 위해서 별의 별소리들 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뭐 북한과 연계시킨다든지 심지어 최근에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국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김구 선생님 폭탄이나 던지던 분이 나라 시스템 알겠냐? 이따위 소리를 해요. 이런 사람이 자칭 보수정당의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힘은 보수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민주당을 봤을 때 오히려 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이 좀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보수적인 분들과 진보적인 분들이 경쟁을 하고 말도 안 되게 자칭 보수의 탈을 쓴 사람들, 자칭 보수 세력이죠. 그들을 사실상 뒤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 일본 옹호하고
단순히 일본을 옹호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를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뒤집으려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역사의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람을 버젓이 비대위원회에 앉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무슨 제가 뭐 몇 년 전 얘기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엮어요. 광복절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빌드업이겠습니까? 독립운동과 이 건국운동이란 프레임을 저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지금 본인들의 계속 그 뉴라이트들이 주장해왔던 소위 건국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국민의힘 계열에선 1948년 건국절 얘기해왔었고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1919년 한마디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919년과 그 48년 이 사이의 역사를 덜어내겠다 이런 거죠. 거기에는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948년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건국을 한 거라 건국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역사를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광복절 때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또 프레임 연결하는 시도를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냔 말입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짧게만 다루겠습니다. 지금 총선 준비하는 신천지라 그러면서 CBS 노컷뉴스에서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무슨 신천지 얘기만 하면 뭐 황희두처럼 된다. 한마디로 뭐 집행유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길 바랍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저는 이런 소식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신천지 팀장 출신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동아리 가입 조사 지시를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규모 많은 수의 인원을 동원하고 이끌 수 있다는 건 엄청 큰 힘이다. 그러면서 성전 얘기가 나오고 도와줄 수 있는 협조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동아리 가입 여부를 OX로 표시해가지고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게 특정 정당을 뜻하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은어도 굉장히 잘 씁니다. 이중적인 표현도 굉장히 잘 쓴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온라인 당원 가입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우리를 안 좋아하니까 반대쪽인 누가 되면 그것만으로 괜찮대. 그래서 보면 구속 안 됐잖아. 경기도에서 신천지 없애려고 또 뭘 하나 봐. 누굴 얘기하는진 우리가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당원 입당이 있다. 한 달에 1,000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당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죠. 굿모닝 충청의 조아준 기자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신천지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됐긴 했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근절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17대 대선 때도 이런 구체적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재판까지 가게 됐던 거라서 그걸 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런 문제들이 보다 더 공론화될 상황이 올 거라고 믿고요. 20대 대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신천지랑 그 앞에 뭐 뉴라이트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총선이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번에 이기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들이 저렇게 곳곳에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실 물밑에서 벌어지는 또 일들을 이것저것 좀 알아보면 상상 이상으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제가 계속 댓글 부대라든지 심리전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고 혹은 진실이라든지 꼭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저들은 티나게
그러니까 심리전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계속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티나게 노골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띄운다든지 그 사람의 정책만 그냥 툭 던지고 간다든지, 이거는 심리전이거나 뭐 댓글 부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꼭 그런 얘기만 갖고 와가지고 야 저렇게 허술한데 댓글 부대 별거 아니야, 심리전 별거 아니야, 만만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심리, 말 그대로 심리를 파고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싸움나게 만들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민주진영이 만약에 분열되고 자꾸 이 안에서 앙금이 남아있게 하고,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이 심리전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선 당연히 나도 그럼 심리전 뭐 부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모든 사실은 이걸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큰 그림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모든 팩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누굴 추궁하고 이 안에서도 무슨 글을 남겼던 어떤 유저는 이거는 딱 봐도 뭐 댓글 부대다, 작전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봤을 때 저는 민주 진영의 분열을 항상 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도 하죠. 그런 방식을 저들이 늘상 써먹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저는 그걸 제1의 원칙으로 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내부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 최소한의 그냥 제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또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국정원의 자금이 막 일본 쪽이랑 연결돼 있었다는 얘기도 진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계속 더 갈고 닦아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 구체적인 내용들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 누군간 또 그러겠죠. 저거 음모론자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최소한 언론이나 방송에 나온 얘기를 근거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뉴라이트, 뭐 식민지 근대화론, 지금 뭐 건국 전쟁과 뭐 예전부터 이어져 온 건국절 논란, 뭐 그리고 지금 심리전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했는데, 요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